어떤 책들을 읽었냐 하면요, 재미를 쫓아서 소설들을 꽤 많이 읽은 세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로이가 죽어있네? 으아, 상당히 수위가 높아요. 뭐야? 금원씨 엄마가 왜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시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을 리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책들을 읽었냐 하면요, 습기, 제이가 죽었대, 같이 읽자는 고백,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환상통, 베러티, 나음보다 다름, 제로 투 원, 본질의 발견, 하드싱, 하우스메이드, 벤처딜,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13권을 읽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 추천 컨텐츠 1탄에서 소설을 그렇게까지 많이 읽는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5권이 소설이에요. 꽤 비중이 높죠. 왜 이랬냐면 제가 7월에 백수가 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를 놀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일과 관련된 책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읽던 자기계발서라던가 아니면 경제 경영서들, CEO나 회사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들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소설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미를 쫓아서 소설들을 꽤 많이 읽은 세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습기입니다. 이건 마태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게 1억 원인가? 공모전에 당선된 당선작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급류라는 소설 보고 어떻게 이렇게 소설 제목을 잘 지었을까? 찰떡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책도 책 제목이랑 이야기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 책을 열어서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습해요. 근데 이 습한 게 그냥 한여름에 쨍쨍 내리쬐고 푹푹 찐다 이런 느낌의 습기가 아니라 엄청 오랫동안 묵혀놨던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불쾌한 냄새와 함께 풍겨지는 높은 습도에 의한 습기, 그리고 되게 긴 장마 시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딘가에 곰팡이가 피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쾌한 습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전반이 좀 찜찜해요. 그리고 이 책도 반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목에 정말 걸맞는 반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전이 독자가 이 책을 덮으면서까지 굉장히 찜찜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설 자체는 장소도 아니고 꽤 짧아요. 그래서 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재밌어요. 재밌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빨리빨리 책장을 넘기게 돼요. 근데 찜찜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미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세 가족인 거죠. 근데 이 세 가족이 드림힐이라는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확률이었는데 당첨이 돼서 이사를 오게 돼요.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담은 소설인데, 뭔가 이 드림힐의 이웃 주민들이 좀 어딘가 뭔가 이상해요. 경비원은 되게 험악하게 생겼고 파란 쪽이 없고요. 그리고 모두가 미연이한테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미연이한테 이상하게 친한 척하는 아줌마가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되게 수상해.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서 옛날에 애들이 없어졌다네? 막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되거든요. 뭐 남한테 추천하고 싶을 만큼 재밌냐 하면은 이 이야기 전개만 보면 너무 재밌는데 찜찜한 결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책은 제이가 죽었대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로 읽었는데 꽤 장서예요. 두꺼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서로 다른 양부모한테 입양을 간 거야. 한쪽은 좀 어려운 집안에 입양을 가게 되고 한쪽은 경제적으로 되게 풍족한 부모한테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양부모한테 입양을 간 언니 클로이는 인플루언서까지 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미디어에 막 노출이 되고 유명한 삶을 살아. 근데 동생 줄리는 마트에서 캐셔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이 둘이 그렇게까지 막 연결고리가 있진 않아. 근데 한 번은 그 클로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줄리한테 집을 지어주는 컨텐츠를 찍어요. 그때 연락 잠깐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클로이한테 전화가 와. 근데 의미심장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줄리가 클로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클로이가 죽어있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줄리가 당황을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근데 경찰이 줄리한테 클로이 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클로이인 줄 안 거지, 줄리가. 그래서 그 순간 줄리가 클로이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게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밤새도록 읽었거든요. 근데 2부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애매해. 끝까지 재밌진 않아요.
제 기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책도 반전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남을 만큼 반전이 세거나 아니면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남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웠어요, 조금. 다음 책은 같이 읽자는 고백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소영 님이시고요. 김소영 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MBC 아나운서이셨고 지금은 브론텍 그리고 커브드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 사업가이시죠. 이 책은 김소영 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되게 많은 사업 중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북클럽을 모집을 해서 어떤 책을 같이 읽자고 하고 그 책을 보내주면서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뭐 어떤 레터 같은 거를 써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달의 작가 뭐 이런 작가분을 선정을 하기도 하시나 봐요. 그 작가분들이 왜 이 책을 같이 읽고자 했는지 독자랑 그런 일종의 편지 같은 걸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읽게 됐냐면 일단 너무 좋은 글을 쓰는 작가들이 추천하는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책이 책을 추천해. 그래서 좋은 책들 추천받고 싶어서 읽게 됐던 건데 뭔가 내용이 임팩트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건진 또 다른 책들이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엄마가 2년 전부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꼭 읽어보렴 하고 계속 추천하셨는데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좀 뻔한 스토리일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안 읽다가 추석 연휴에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읽기 시작했고요. 역시 좀 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한 번씩 상기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북마크를 해놨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목표랑 시스템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습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최근의 연구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자제력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규범적인 사람들은 영웅적 의지나 자제력이 없이도 삶을 더 낮게 설계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혹적인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제력으로 더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2시만 되면 자꾸 습관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켜. 그럼 배달 민족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꽤 좋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이런 문장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라다. 나는 종종 이런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결과에 놀라곤 한다. 하나의 신호를 제거하면 종종 습관 전체가 사라진다. 자제력은 단기적 전략이지 장기적 전략은 아니다. 우리는 한두 번쯤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지만 매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의지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당신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신의 자제력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또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시스템 전반적에서 이렇게 통찰해서 말해주는 듯한 느낌? 저는 이런 자기 개발서들이 독자한테 떠먹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떠먹여주는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왜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환상통이에요. 이희주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배우나 가수나 만화, 야구 이런 특정 무언가를 엄청나게 좋아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 공감되는 마음으로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룹 아이돌 멤버를 좋아하는 여자 둘의 이야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이돌 좋아해본 적 있거든요. 그때가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문장 자체가 너무 절절해요. 덕질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날것. 이게 분명히 있어. 뭐야? 금원십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덕후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절절한 거지. 하나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스토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 작가님도 누군가를 100% 덕질해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덕질을 하셨더라고요. 덕질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야. 거기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담아둘 길이 없을 때면 나는 이 귀중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었다. 대부분 말없이 들어주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무관심과 은은한 조롱을 느낄 수 있었다. 노골적인 사람들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예의 바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관대함을 들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경멸보다도 그 관용이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라 나는 점차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됐다. 으아, 그리고 이 책도 진짜로 제목을 잘 지었어. 무언가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뭐 누군가를 덕질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고요.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되게 큰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거든요.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책은 베러티입니다. 콜린 후버의 책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로웬이라는 무명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자기가 아무래도 무명이다 보니까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이전시 소개로 사고로 더 이상 집필을 하지 못하는 되게 유명 작가의 소설 뒷부분을 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거든요. 베러티가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그 여자를 둘러싼 이 집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뭐 요런 내용들이 소설 전반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이 반전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읽었는데요.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반전을 하나 만들 때도 됐는데, 내가 이제 반전을 써야 되는데 뭘 쓰지? 하다가 그냥 써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설계된 반전 같지 않아. 좀 뭔가 허술하고요. 이 책이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읽는 내내 되게 재밌었어요. 와, 다음 내용 뭐지? 다음 내용 뭐지? 하면서 되게 빨리빨리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이것도 반전이긴 한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책 상당히 수위가 높아요. 성적인 묘사가 되게 직접적이고 되게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불편해하시면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재밌긴 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아무튼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소설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냥 오로지 재미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꽤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루하지 않거든요. 책장 넘어가는 그 속도가 있어. 분명히 얇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다 읽게 되더라고요. 재밌긴 재밌었어. 다음 책은 마음보다 다름입니다. 홍성태, 조수용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2015년에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홍성태님이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마케팅이랑 브랜딩 이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책들은 1년 내지는 뭐 2년만 지나도 좀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게 10년 전에 쓰인 책인데도 지금의 시류를 크게 해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제일 놀라웠고, 그만큼 10년 후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책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마케터이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그 고민 상담 콘텐츠에서도 이 책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좋았냐면, 많은 기업들이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 단점을 개선하다가 평준화된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전개하게 될 브랜드는 어떤 것을 강화하고 어떤 것을 특화하고 어떤 것을 남이 따라잡을 수 없게끔 장점으로 어필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제로 투 원, 본질의 발견, 하드싱, 벤처딜 이런 책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별 크게 임팩트가 없었기도 했고, 제가 쉴 때 읽었던 책이라서 그런지 현재의 상황에 그렇게까지 반영해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브랜딩 책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우성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브랜딩은 약속이고 결국 약속은 비용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남았던 게, 그럼 나는 대표로서 어떤 브랜드를 전개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약속할 것이고 어디에 비용을 쓸 것인가? 이걸 되게 오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돈과 비용, 시간을 쓰기로 한 그게 우리 브랜드의 핵심일 텐데, 그럼 난 무엇을 핵심으로 정의하고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 책 읽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되게 주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문장이었는데 저한테 되게 콕 하고 박혔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우스메이드입니다.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이 책도 반전 아닌 반전이 있어요. 조금 예상 가능한 맛? 와,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게 되는, 아는 맛이라 맛있는 느낌?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밀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대저택에 하우스메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집에 사는 어떤 부부를 이제 모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주인이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까탈스럽고 자기가 했던 말을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 그러면서 뭐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책이나 내용에서 풍기는 이 스토리 라인에 음산한 기분들이 좀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게 반전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게 저는 하우스메이드 1을 읽었는데 2, 3가 있대요. 그래서 2랑 3도 빨리 사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책 진짜 재밌었어요. 이 책 저희 그 옛날 회사의 MD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네? 저 책 추천 좀 더 해주시겠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3권 총 읽었고요. 남한테 추천할 정도로 재밌는 책이 있었나? 하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읽는 동안에 재미없어서 빨리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은 또 없었어가지고 책 소개 영상인지 책 추천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책들 섭렵해서 읽어가지고 또 다른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글 신청 폼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소에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읽은 책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한 책을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런 감상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또 재밌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